뭐 연간 3,000건 이상이라고 하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국내는 사실 100여 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네. 우리나라는 부검을 잘 꺼려하는 문화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사실 부검을 하고 보면 이보다는 좀 더 건수가 많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, 알전 멤버 여러분. 오늘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이름만 들어도 너무 무서워요. 저는 사실 정말요. 돌연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, 영아 돌연사란 1살 이하의 건강한 아이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잠자는 동안에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. 정말 너무 슬픈 얘기지만 소장님, 영아 돌연사는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좀 빈도가 높게 나타날까요? 영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돌 미만 아이를 얘기하거든요.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거의 대부분 돌 미만에 나타나고 특히 한 100일에서 4개월 미만이 절반 이상, 그리고 6개월까지가 거의 90%. 돌이 지나면 거의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요. 건강하던 아이가 요 말에는 약간의 모순은 있는데 아주 건강한 아이보다는 뭐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감기기가 조금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죠. 그렇군요. 아주 예전에는 약간 두상의 모양이 좀 예뻐지라는 네, 이유라든지 아니면 사실 엎드려 놓으면 아이들이 모로 반사가 저감되니까 잠을 조금 더 잘 자잖아요. 그래서 엎드려 재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. 그래서 영아 돌연사 빈도수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겠다고 생각이 네, 들더라고요.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운데서는 지금도 옛날 생각하면서 맞아요. 야, 엎드려 재워라, 애기 엎드려 뒷꼭지 납작하다 이런 말씀하시죠.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돌연사의 퍼센테이지가 정말 상당히 높더라고요. 미국은 뭐 연간 3,000건 이상이라고 하니까. 그러니까요. 근데 이제 국내는 사실 100여 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네. 우리나라는 부검을 잘 꺼려하는 문화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사실 부검을 하고 보면 이보다는 좀 더 건수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. 그래서 미국 경우는 돌 미만의 사망한 아이의 빈도, 사망하는 이유의 제1번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. 이런 사고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네네. 거니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좀 공유해 주실 네.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너무 푹신한 침구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. 이렇게 뒤집기나 이렇게 대굴대굴 하다가 그 푹신한 이불에 얼굴이 파묻히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푹신한 침구류 사용하지 않는다.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덮어주면 잘 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얇은 손수건이라고 덮어놨을지라도 위험할 수 있죠. 위험할 수 있죠. 정말 위험하죠. 네. 이게 아이가 우연찮게 한번 이렇게 가제수건을 덮어놨는데 잠을 잘 자서 맞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시야가 가려져서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코와 입을 막는 건 정말 위험하죠. 위험한 네네. 일입니다. 이불을 덮어야 뭔가 포근함이 있어서 잘 잘 거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은 이불보다는 수면조끼나 그런 것들을 입혀서 재우는 게 훨씬 좋고, 정말 흔히들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. 두상 예쁘게 만들려고 말랑한 베개를 쓰시는 네. 분들 계세요. 네. 근데 이 베개가 사실 아이가 고개 돌리면서 그 움푹 패인 부분에 잘못하면 얼굴이 파묻힐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네, 해요. 미국에서는 돌 이하는 베개를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을 네.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그 낮잠 연장 베개들을 요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네. 사실 좀 종종 보면 좀 위험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. 아이들의 얼굴 부분이 베개에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잠 달고미 같은 경우는 얼굴 부분이 닿지 않도록 저희가 맞아요. 설계를 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필요하시다면 그런 제품들로 이용을 해보시는 게 훨씬 네.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베개를 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아예 아이를 엎어재우지 않는다. 너무 덥게 재우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. 출산 후에 산모를 돕는다고 해서 네, 너무 맞아요. 덥게 하는 거 이거 진짜 산모에게도 좋지 않지만 아이에게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 질병관리청에서 보면 10월쯤 넘어가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 빈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떠요. 그러니까 더워지면은 이 호흡중추 자극이 좀 덜 되거든요. 네.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, 이 부분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겠지만 담배 냄새, 임신 중에 담배를
피웠던 그 산모 아이들에게서 빈도가 더 높다고도 하거든요. 네. 물론 그 아기 옆에 담배 냄새가 나게 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을 거고요. 네. 소장님, 최근 덴마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아 돌연사와 유전 관련성에 대한 논문들이 좀 나와 있고 이런 부분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전에도 미국 그 소아과 학회의 자료 같은 걸 보면은 한 번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 있었던 아이가 있는 집에서 또 그런 일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네. 그 아이들은 더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곤 했거든요. 그러나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그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4배 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. 유전적으로 민감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주의하고 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소중한 우리 아기들이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알자면 항상 응원합니다. 육아를 하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이 되잖아요. 네. 하지만 미리미리 알고 또 예방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